리플의 소송 전 업데이트 사항을 보자가 제목입니다. 오늘은 지루한 법원 회신을 뜯어보는 시간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5월 6일 날이니까 어제 왔죠. 그죠?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딱 도착하지 않았나 싶어요. 5월 6일 날 제출된 내용인데 총 5페이지입니다. 법원은 리플이 SEC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어보는 권한을 금지시켰다. 이런 내용인데 갑자기 이게 왜 툭 나왔냐를 먼저 설명해 봅시다. SEC는 리플이 주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플 변호사들이 딱 물었죠. 그죠? 그럼 우리 이메일 열고 싶으면 니들도 외부 전문가 이메일 오픈해봐. 그럼 우리도 한번 고려해볼게.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주니까 니들이라는 건 여기 이제 그 SEC죠. SEC 니들이 해외 거래소를 겁박해서 MOU 요청, 자료 요청하고 있는데 니들 걸 먼저 까보지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역시 변호사는 돈을 많이 주면 돈값을 한다 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죠. 문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겹친 부분을 포함하면은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보겠습니다. Court prohibit Ripple from searching SEC staff email. SEC의 이메일, 스태프들의 이메일을 열어보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요게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조금 더 딥하게 보았어야 되는 문장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 그냥 이렇게만 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데 첫 번째 문단을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의역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SEC가 리플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커스토디안, 후견인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열나 잘 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열나 전문가인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을 이메일을 오픈하는 걸 금지했다는 이런 얘기인데 리플은 여기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SEC가 거절했는데 법원이 SEC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시장이 리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크립토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외부 이메일이에요. 이게 제가 적은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법원한테 얘기를 한 건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EC가 리플사랑 또 타 거래소, 또 ODL 업체와의 이메일 소통, 그리고 이메일 의사소통,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 협조를 구하려면 솔직히 저라면은 SEC 자체의 이메일을 먼저 깠을 것 같아요. 목적은 딱 이거죠. 이제 이렇게 자료 협조를 구한 거는 리플의 불법 이제 가격 담합 행위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오픈됐지? 자, 이제 니도 까봐. 라고 하면은 리플이 약간 수세에 물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지금 약간 동네 애들 수준의 싸움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되건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도 리플에 대한 어떤 뭔가 시큐리티가 아닌 걸로 보여. 주식이 아닌 걸로 보여.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오픈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남이 회사의 이메일을 깔 거면 지들도 내부적 판단 근거나 아니면 뭐 리플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까야 돼요. 그죠?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여기도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저 이런 거 보면 너무 신나는데 단어 워딩이 너무 좋아요. inconsistence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 코트 오더. 이게 피고는 법원의 일관성 없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 더 새롭고 광범위한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SEC는 내부적으로 에이전시 뷰, 이게 뭐냐면 에이전시라고 표현한 게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여기서 에이전시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전문가랑 SEC랑 토론을 했을 때 단순히 만나서 구두로 할 게 아니고 기록을 하고 문서화를 했어야 됐는데 야, 이게 진짜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뭐냐면 SEC도 진짜 문서를 주기 싫었나 봐요. 왜? 법원에 왜 이제 문서 안 만들고 전문가들이랑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는 정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좋아죠, 그죠? 이런 거 회의록 남기고 CC 남기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진짜 국룰인데 SEC에서 이런 걸 안 했다고? 좀 웃기죠, 그죠? 구급 공무원, 동사무소도 주민등록 이런 거 조회할 때 근거 다 남기고 기록 남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플사의 대응이 또 웃긴 게 뭐였냐면 여기 밑에 적혀 있어요. 야, 우리는 업무용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없어라고 이제 지급을 아예 안 했어라고 또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보시면은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이 좀 더 있는데 리플이 지들 내부 문서 안 주면 SEC도 국물도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뉴욕 법원에서 나온 결과를 무시하고 고등법원 또는 이제 또 그 위로 올라가서 정말 끝없는 소송을 지속한다는 어린애들 아니 어른들의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죠, 그죠? 이 각주 부분이 되게 웃겼어요. 여기 보면은 네, 다시 볼게요. 리플사는 SEC랑 다르게 업무용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딱히 없어서 SEC가 리플사에 요청하는 그런 문서를 거절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네, 역시 보면은 네, 천주국에서 일어나는 어른들의 어른스러운 대처법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리플사는 사실 그냥 거절해도 돼요. 근데 일단 이미 거절하고 있지만 사유를 이렇게 붙이니까 이제 감정 싸운 거죠, 그죠? 하지만 SEC는 리플사랑 줄다리기를 할 게 아니고 사실 의무적으로 내부 프로토콜을 공개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법률상으로도 나와 있지만 SEC는 해석과 견해에 대해서 오피셜하게 공개해야 한다. 뭐 이걸 지들이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뭘 자꾸 내부적으로 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법원에서는 약간 제한사항을 둔 게 있어요. 이따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게임맨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약간 반칙, 비신사적 술수라는 뜻인데 SEC가 이제 리플사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SEC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리플사는 SEC한테 문서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졸렬하고 비신사적인 술수다. 그냥 저런 공개했을 것 같은데, 그죠? 리플사는 딱히 관련 증거를 찾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건의 초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문서를 검토하려고 하는데 이건 니들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여기 보면은 문서가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harass the SEC. SEC를 괴롭히기 위해서. 야, 이게 기관이 SEC를 괴롭힐 수가 있나? bog down the SEC with the document. 문서 이슈로 SEC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 이거 진짜 SEC가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 진짜 웃겨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네,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리플사와 SEC의 법률 공방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러니까 법률 저널에서도 이제 감정적인 대응이 서로 돼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링크는 제가 블로그에 적은 글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용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번 법적 공방은 이제 누가 맞고 틀리고를 넘어서서 SEC의 권위에 대한 법적 판례를 확립하는 그냥 SEC가 코인 쪽에서 가오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내린 결론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일단, 근데 보니까 이번에 코인니스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은 1번, 2번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3, 4번이 전 더 중요한 것 같은데 1, 2번 내용만 있더라고요. SEC의 이메일 기록 요청 불가 판단. 이렇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리플의 굉장히 악재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3, 4번은 뉴스로 안 나왔어요. 그죠? 1, 2번은 그냥 약간 예능에 가까운 촌극인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인 팔로우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따라가 볼 생각이고요. 3번, 4번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부분은 끝이고 이거는 저희 회사 프로그램인데 급등급락 시에 이걸로 스프레드 대응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급등급락 시에 매수 매도를 어마무시하게 깔아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직까지 좀 업데이트가 좀 덜 됐어요. 조금 더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겠습니다. 리플의 소송 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갖다 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